안녕하세요, 캠프마블입니다. 네, 이제 동계 이제 중반 이상 가고 있죠. 네, 이게 극동계 시즌이 온 만큼 난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미니맥스에서 새로운 화목난로가 나왔습니다. 이미 미니맥스는 MX5부터 MX7까지 신제품 화목난로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 MX9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플래그십 화목난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9, 그러니까 숫자 9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그 모델명들 있죠. 모델명들에서 9라는 숫자는 가장 하이엔드 그리고 가장 플래그십 버전을 뜻합니다. 그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고의 기술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보통 9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MX9도 지금 그 기존에 있었던 5와 7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미니맥스에 그동안 나왔던 MX5, MX7 같은 경우에서는 작고 좀 경량화되어 있는 화목난로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 MX9 같은 경우는 장박형에 걸맞는 그런 대형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 7, 9까지 해서 작고 중형이고 대형까지 모든 라인업이 이번에 갖춰진 셈이겠네요. 먼저 가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도 열 수 있고 옆면도 이런 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기 전에 손잡이가 달려 있거든요. 손잡이는 바로 아래쪽 분 하나, 그리고 끈으로 된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 개방이 가능한 가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방의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메쉬로 된 파우치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가 작은 물품들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처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설명서 같은 종이가 하나 있거든요. A4 용지. 이게 여기에 간단한 스펙도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처음엔 조금 조립이 필요한데 그 조립에 대한 설명서도 같이 있습니다.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 연통에 대한 구성도 조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MX9 파우치 안에는 이 앞에 있는 게 본체인데요. 이 본체만 수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용적인 스탠드를 결합해서 한 번에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제가 이게 전용 상판 있죠. 전용 상판에 사용할 선반인데요. 이 선반을 가장 위에 일단 저는 배치를 시켜놨고요. 이 바깥쪽에 있죠. 이 바깥쪽에는 화목난로, 제가 MX9의 본체가 아니라 이 MX9에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이 같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꺼내 볼게요. 이 MX9 테이블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바로 높이 차이에 의해서 버전이 나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온 버전은 기본 버전으로 지면부터 이 상판 높이까지 46.5cm 정도 나가고요. 지금 이 두 번째 버전이죠. 두 번째 버전은 이제 로우 버전이게 되는데요. 로우 버전은 대략 한 2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는 아까 제가 가장 상단에 보관을 했었죠. 이 선반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MX9 전용 선반인 만큼 MX9 우드 스토브라는 영어 명칭이 명판으로 박아져 있고요. 이 명판 부분은 블랙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네요. 상판을 보게 되면 4개의 구멍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MX9을 설치했을 때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MX9을 선반에 올리기 전에 잠시 한번 눕혀 볼 거거든요. 먼저 하나 볼 게 있어서요. 하단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고무발이 가장 밑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 보여드렸던 전용 선반 있죠. 전용 선반에 4개의 구멍이 바로 이 고무발 부분에 딱 들어맞아요. 설치가 완료된 MX9의 모습이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뜨는 부분 없이 완전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거치 안정성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 스탠드는 별매품입니다. 간단한 특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지금 이 선반의 높이가 46.5cm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조금 더 불을 감상하기 좋은 위치, 그러니까 저희가 의자에 앉았을 때 불을 딱 감상하기 좋은 위치로 있고요. 또 이 대형 유리 있죠. 이 내열 유리가 워낙에 대형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불을 감상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MX9을 접해본 저의 첫 인상은 세련된 도시남자, 슈트를 입은 도시남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화목난로의 첫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그런 이미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이 화구문 쪽, 이게 정면 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상단, 하단 부분은 블랙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실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배색이 좀 더 그런 세련된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베젤이 굉장히 얇습니다. 화목난로 중에서 이 정도 베젤을 갖고 있는 화목난로는 전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MX9 재원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MX9의 크기, 무게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가로 같은 경우는 41cm,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는 33cm, 상단으로 높이까지 모두 계산을 한다면은 43cm. 그러니까 이 화목난로는 대형으로 분류해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사이즈 상으로도 이미 대형인 게 나오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게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MX9의 무게는요 무려 20.5kg. 한마디로 사실 이런 정도, 이 정도 크기의 화목난로에서는 정말 나올 수 없는 경량화급 된 무게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 놀라운 20.5kg의 무게는 이 본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자, 먼저 상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판 부분은 가장 앞쪽에는 메인 급기를 담당하는, 그리고 또 거의 풀커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에어 커튼 조절기가 앞에 있어요.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손으로 조작하기 쉬운 너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너트 부분으로 완전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손으로 조작하기 쉬운 이 너트 같은 경우를 많이 풀어놓게 되면은 이 에어 커튼 부분의 움직임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많이 열려 있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게 닫는 거를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밀폐를 위해선 이 너트 부분 있죠, 이 너트 부분을 조금 더 조여주게 되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차단을 시킬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상판 부분인데요. 이 상판 부분은 총 3개의 형태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 3개의 형태의 분할의 두께가 모두 다릅니다. 현재 여기 MX9이라고 되어 있는, 미니맥스 MX9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이 색깔이 다른 부분 있죠. 이거를 살짝 열어보면요, 두께가 요만합니다. 이게 거의 4T 정도 되는 두께거든요. 이 4T 부분의 상판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부 안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연통이 끼워지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연통 끼워지는 부분으로 배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열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열을 받아서 이슈가 생길 만한 부위 같은 경우는 두꺼운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열에 좀 더 자유로운 부분들은 좀 더 얇은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즉 0.8T, 1.2T, 1.5T, 2.0T, 무려 4.0T까지 모두 각각의 부위별로 소재를 다르게 사용해서 진짜 100g 단위로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 바로 이 MX9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판 보게 되면 뭐가 하나가 없죠? 바로 리벳이 없습니다. 리벳이 없는 완전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깔끔한 디자인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요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벳이 박혀 있는 경우에서 조금씩 뜨게 되잖아요. 그럼 요 조리도가 뜨게 되면은 진짜 물 끓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접촉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정말 열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도 정말 잘 되는 화목난로일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네요. 이제는 측면을 한번 보는데요. 딱 오자마자 보이는 게 있죠. 바로 이 엄청나게 큰 윈도우 부분이 보입니다. 웬만한 화목난로의 메인급 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지금 윈도우가 달려 있고요. 아쉽게도 이 부분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의 역할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밑에 또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게 움직이는 바가 있죠. 이 바가 무려 에어 커튼입니다. 보통 사이드에 있는 윈도우 부분은 많이들 포기를 하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을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끼게 되고 백화 현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한 현상이 있는데, 미니맥스 MX9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에어 커튼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이게 2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이 2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초미세 조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이쪽 하나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가 올라가면서 바로 구역적으로 에어 커튼을 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놓게 된다면은 지금 이쪽 있죠, 이 절반 부분만 에어 커튼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절반만 열리게 되거든요. 여기도 절반만 에어 커튼이 발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커튼의 양도 정말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쯤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작게 에어 커튼이 형성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또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리벳 자국이 있게 되는데요. 상판과 다르게 조금의 리벳 자국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리벳 자국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내부 철판, 외부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방열판이 있거든요. 이 방열판이 덧대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 방열판에는 이렇게
지금 에어홀도 있어서 이 중간 부분에는 그 내부의 철판과 이 외부 방열판에 살짝 떠 있는 공기층이 있거든요. 공기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리벳이 거의 대부분 가려지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면부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연통을 연결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연통과 연결하는 부위는 80파이 연통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도 리벳 자국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적죠. 바로 이 부분도 방열판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후면은 본격적으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어홀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본체와 방열판이 떠 있는 부분도 측면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의 냉각판의 효율 같은 경우는 측면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데요. 이런 구성을 해놓은 이유는 이게 좀 더 텐트 벽 쪽으로 붙여놓을 수 있어서 지금 이 열 데미지 있죠. 스킨에 대한 열 데미지를 최대로 막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4개 이거 피스를 박을 수 있는 홀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는 이게 지금 수직으로 연통을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수직 연통을 잡아줄 수 있는 서포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차후 지금 제가 그 연통 설치할 때 또 보여드릴 거고요. 뒷면의 하단 부위는 이렇게 2개 열리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 하단 부분 있죠.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열게 되면은 1차 급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이 좀 더 큰데요. 이 부분을 열게 되면은 2차 급기가 일어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방금 1차 배기, 2차 배기를 연 동작은 뒷면에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했거든요. 이 앞에 레버가 양쪽으로 2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움직임으로써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전면으로 올 때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배기로 넘어와서 여기는 1차 배기, 여기 위에 부분이 2차 배기라고 했잖아요. 1차 배기 같은 경우는 제바지에서 들어가는 급기량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바지로 공기가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공기 흐름 있죠.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두 번째 2차 급기 조정은 바로 벽 쪽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우드가스 등 이런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이중연소 구조의 급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1차 급기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거의 터보 모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밑에서부터 수직으로 공기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또 빠르게 가장 큰 열량으로 이 안에 있는 그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쓰다 보면은 다른 에어 커튼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장작 소비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밑불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을 넣었을 때 불이 붙거나 장작을 투입했는데 불이 제대로 안 붙었다 할 때 일종의 터보 모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대로 불이 붙은 다음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닫아 놓는 그런 급기구, 1차 급기구가 될 것이고요. 2차 급기구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열어놓을 겁니다. 요즘에 화목난로에서 2차, 그러니까 이중연소가 없는 화목난로가 없잖아요. 바로 이 이중연소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이중연소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화목난로에 있는 열량 자체도 올라가고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시 개방을 하지 않을까 해도 조금의 조정,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MX9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면부입니다. 이 MX9의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특징들이 대부분 이 문과 이 정면 그리고 화구 안 있죠. 이 그 연소실에 거의 때려 박아져 있다고 해도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 지금 살펴보죠. 요즘 화목난로의 추세가 난방력도 난방력이지만은 비주얼적인 요소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내부 안에 불이 바깥으로 가장 많이 보여야 되는 쪽으로 점점 진화가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MX9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놨습니다. 이미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지금 이거 대형 유리가 지금 앞에 박혀져 있고요. 또 베젤도 굉장히 얇아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굉장히 좋아요. 또 지금 요새 들어갖고는 이제 이렇게 대형 화목난로를 좀 선호하는 추세들인데 이런 대형 화목난로에 쪼개목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연소실로 접근할 수 있는 문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뽑아놔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이 전면이 크게 다 열리는 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거든요. MX9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레버고요. 이거를 젖히고 나서 올리게 되면요. 앞에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할 만큼 전체적으로 다 열립니다. 자, 열리는 방식도 이렇게 상단으로 열리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냥 두면 이게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고정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1단 상태이고요. 2단을 한번 더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3단계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화구문의 높이는 90도가 넘을 만큼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개방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닫을 때는 말이죠, 더 위로 올리게 되면은 바로 아까 그 톱니 부분 있죠, 톱니 부분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닫고 고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또 이 앞에 이 문 있죠, 이 문에 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살짝 한번 열어보면요, 살짝 떠 있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밀착이 됐다가 뜨는 구조가 되거든요. 바로 유리와 벽체 사이에서 기미를 만드는, 그러니까 밀착을 시키는 방식이 판 스프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저도 이 방식은 완전 처음 보는 방식입니다. 화목난로에서는 기밀이라고 하죠. 네, 밀폐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내열성이 굉장히 강한 세라믹 로프라는 거를 집어넣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밀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 기밀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는 내부 안에서 급기 조절이 굉장히 쉬워지고 강한 급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MX9 같은 경우는 그 세라믹 로프로 기밀을 잡지 않았어요. 바로 이 정면과 측면에 사용된 판 스프링의 기준으로 본체에 밀착을 해서 기밀을 잡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화구문 쪽에는 좀 더 밀착하기 더 쉽게, 그리고 완충 능력도 같이 발생할 수 있게 이 판 스프링 자체를 여기하고 지금 연계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면 유리에 대한 완충과 기밀을 한꺼번에 잡는 그런 기술을 또 사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세라믹 로프 없이도 지금 기밀과 완충을 모두 가지고 온 케이스가 바로 이 MX9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 내부로 넘어가기 전 이 하단부부터 먼저 볼 거거든요. 일단 열어볼게요. 화분을 열고요, 뒷열에 있었던 1차 급기와 2차 급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바 있죠. 바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1차 급기 쪽이고요, 이게 바로 2차 급기거든요. 2차 급기가 이렇게 하면 닫힌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열리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급기구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앞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른 타사 제품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앞으로 있는 그런 편의 구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급기를 조절을 해야 된다 한다면 뒤에서 직접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에서 본다면 진짜 유저 친화적인, 그러니까 캠퍼 친화적인 화목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제바지 부분 또한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제바지 같은 경우는 그냥은 빠지지 않아요. 지금 옆에 두 개의 걸쇠가 있어요. 이거를 올려야만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대부분의 화목난로들은 이렇게 연소를 하거나 이제 유지를 시킬 때 화목 이 제바지 있죠, 이 화목 제바지를 열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요. 그런데 이 MX9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이 제바지를 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더 깔끔해진다 라는 이점을 같이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제바지를 열어서 급기를 한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디자인을 엄청나게 해치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MX9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 1차 급기, 그러니까 보통 1차 급기라고 하거든요, 이 제바지에서 나오는 거를. 이 1차 급기를 따로 뺀 거는 디자인적인 이 MX9에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을 뽑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와일드한 애들 있죠, 와일드하게 사용하는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제바지를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캠핑씬의 하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저 제바지를 한번 완전히 빼보면요, 완전히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제바지 뒷부분에는 제바지 자체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급기를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급기 구조가 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MX9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하나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연소대라고 하죠. 근데 연소대 지금 미니맥스에서는 그 장작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장작 그레이팅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하프 사이즈, 그러니까 이런 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장작 연소대와 장작 가드가 동시에 완성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장작 그레이팅 그리고 장작 가드 이 두 개가 한 번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파츠를 한번 내부에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이로써 내부 구조까지 모두 완전체 MX9이 됐습니다. 이 장작 그레이팅 같은 부분은
가장 열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새롭게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화목난로, 특히 MX9처럼 화구가 이렇게 크게 열리는 화목난로들이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화구가 열리는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 그리고 연기 있죠. 연기가 화구 문을 열었을 때 배합이 깨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이거를 어떻게 막냐가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MX9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기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신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에어플랩이라는 구조의 기술입니다. 측면에서 다시 보여드리면요, 지금 상태는 화구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고요. 이 화구문을 열게 되면은 안에 있는 이 구조를 에어플랩이라고 하거든요. 이 에어플랩 구조가 움직이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에어플랩이 열기 지연체 역할, 그리고 불꽃이 바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불티 방지 능력까지도 모두 발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열리면서 지금 뒤쪽에 있는 구멍에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연소실과 지금 여기 연통 있죠, 연통에까지 장애물 없이 한 방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뒤쪽 한번 닫아 볼게요. 다시 이제 닫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닫게 되면은 완전히 밀폐되게 돼요. 상부에서 본다면은, 자, 문을 다시 열었을 때요, 이 에어플랩 있죠, 이 에어플랩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뒤쪽으로 지금 연통으로 가는 길이 한 번에 확보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에어플랩이 단순히 앞으로 당겨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각도가 변경이 돼요. 문이 닫혀 있을 때 에어플랩 구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각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나면 요거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에어플랩은 뒤쪽으로 연결되는, 연통까지 연결되는 길을 완전히 확보를 하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앞으로 보통 이렇게 지금 화구가 크게 열리는 화목난로 같은 거는 불과 불티 그리고 연기 앞으로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뒤쪽으로 강한 배합으로 한 번에 뚫어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길이 한 방에 뚫려 갖고 높은 배합으로 빨아들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더불어서 각도가 변경되면서 이 변경된 각도 있죠, 이 변경된 각도에 불이나 불티 그리고 연기 등이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는 거를 이것도 물리적으로도 막아줘요. 그래서 이 이중 구조로 인해서 앞으로 그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 불티, 불이라든지 연기 이런 것들을 막는 구조가 바로 이 에어플랩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장시간 이렇게 열어놔도 불티, 불, 연기 이런 것들에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상당히 긴 시간 막아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에어플랩의 구조와 기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단 부분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이 상단 부분을 연 상태에서요, 이 에어플랩 있죠, 이 에어플랩의 그 면적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근데 에어플랩 면적을 조정하는 부분도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1단계, 그리고 완전히 열리게 된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연기 지연체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불티 방지 역할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난방, 그 안에 불꽃을 머물게 하는 능력치 이런 것들을 2단계에 걸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개방했을 때 있죠. 이 완전히 개방했을 때는 펠릿 연소기, 그러니까 하향식 펠릿 연소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X9의 실내, 그러니까 연소가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넓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장작 크기입니다. 장작 크기를 아주 여유 있게 넣을 수 있는 크기이고요. 뿐만 아니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쪼갯목이거든요. 이 쪼갯목도 이렇게 막힘없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뒤쪽에는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고 구멍이 여러 개가 나 있는 철판 구조가 막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 2차 급기가 일어나면서 2차 연소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소가 일어났을 시 MX9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처음 불을 붙일 때 사용한다는 강한 급기, 제바지부터 나오는 1차 급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 부분 있죠, 상단 부분에 메인 에어 커튼이 있잖아요. 메인 에어 커튼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유리 있죠, 가장 큰 유리에 청명도를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메인 급기를 좀 담당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또 유리에서 나오는 에어 커튼 있죠,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급기를 담당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뒤쪽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이 뒤쪽에 열을
그러니까 이 뒤쪽에 모이는 그런 우드가스들을 한 번에 태워줄 수 있는 게 바로 2차 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지금 이 레버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2차 급기를 하게 되면 미연소가 되었던 지금 그 우드가스들 있죠. 우드가스 플러스 뒤편에 있는 그 장작들까지도 모두 다 태워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곡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절곡된 부분은 판판한 편을 그냥 있을 때는 이 부분에 2차 연소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머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변형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절곡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열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미니맥스 MX9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살펴본 거는 모두 장작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밀성 있죠. 기밀도 모두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펠릿 연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화구문을 확실히 닫아주고요. 측면 에어 커튼도 모두 닫아주고 상단 에어 커튼도 닫아준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단에 있는 이 나사까지 모두 조여져야 완전하게 이런 식으로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 급기, 2차 급기도 열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요. 상부를 열고 에어플랩 부분을 최대한 개방을 해놓고 하면은 바로 펠릿 모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자체 별매품인 공용 어댑터가 있거든요. 펠릿 연소기에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준비가 끝나게 된 건데요. 제가 지금 펠릿 연소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오게 되면은 이게 2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펠릿 연소기 사용하는 것까지 그 불까지도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맥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MX9 화목난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쉽죠. 불 한번 넣어 봐야겠죠. 그런데 첫 번째 불은 시즈닝이라고 해서 그렇게 강한 불을 넣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 시즈닝 과정을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연통의 높이 있죠. 연통의 높이는 50cm 기준 연통 9개를 설치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연통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 한번 첫 번째 불 한번 넣어 볼게요. 근데 이 첫 번째 불을 넣을 때는 퍼포먼스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감안해서 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지금 이 연통 서포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연통 서포터 설치까지 모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90도로 꺾인 80파이 연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움직일 수도 있어서 빠지거나 그래서 서포터를 쓰는데 2개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돼요. 자, 이렇게 연통 설치를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 연통은 50cm 기준 9개 정도로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최소 범위니까 더 조정해 가지고 나름 설치를 하는데 이 정도 높이는 유지시켜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 한번 본격적으로 붙여보죠.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요. 어제 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 촬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넣었던 장작에 거의 연소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지금 상단에 있던 메인 급기를 담당하는 지금 이게 에어 커튼 부분 있죠. 역시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에어 커튼 성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이드 창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에어 커튼인데요. 이것도 작은 창에 적합한 에어 커튼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큰 문을 가지고도 불꽃이나 연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안 나오는 거 있죠.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에어 플립 기술을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화구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에어 플립을 돌아서 지금 저쪽 연통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불꽃이. 자, 지금 한번 열어보면요,
지금 뒤쪽 연통으로 다이렉트로 빨려 나가는 게 확연하게 보여요. 상당히 유용한 기술인 것 같고요. 현재 나와 있는 약간 셔터 기술도 있죠. 이 막아주는 기술 중에서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기술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렇게 큰 쪼갯목도 한번 들어가는지, 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 하는 거 기밀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이쪽 잠궈놓고. 오로라 불멍도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버닝 그리고 또 오로라 불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밀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불기술 같은 건데, 정상 연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화목난로 미니맥스의 MX9 플래그십 화목난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크기만큼은 정말 장박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게를 본다면은 이게 좀 무리한다면 단박도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 있는 화목난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 새로운 기술로 들어갔던 에어플립 기술이 생각보다 꽤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구문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그 각도를 고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그 유리 부분이 굉장히 커서 불보기 맛이 정말 일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화목난로로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그 캠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 화목난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소기가 준비가 된다면 바로 펠릿불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또 실제 캠핑씬에서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뵙죠.